인데 요 단어는 오히려 집합 단원 중에서 쉬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왜 쉽냐면 여러분들 앞에 문제들은 사실은 풀이가 복잡한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였죠. 근데 해석이 쉬우면 문제 조건은 풀이가 복잡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풀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연산에 의존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어려운 거지. 풀이가 복잡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문제 해석은 되게 쉬워. 자, 뭐냐? 우리가 이제 집합을 공부했어요. 근데 이게 수학이라고 하는 게 매번 똑같아요. 어떤 단원의 제목이 시작되고 그 단원에 대한 내용을 쫙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연산을 시킵니다. 네? 연산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공부하는 거고, 연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의 연산처럼 사칙 연산이 있듯이 마찬가지야. 집합의 연산도 4개의 연산이 있단다.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집합들을 연결을 시키는 거야. 연결을 시킬 때 수도 두 수가 있으면 그 두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형식이 있듯이 여러 개의 집합이 있을 때 걔네들을 연결시키는 그 형식은 집합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연산을 쓴다. 그게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자, A 합 B. 이게 컵이야.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 때 배울 때는 이게 컵이라고 읽었는데 우린 그럴 필요 없어. A 합 B라고 읽어주면 돼. 컵 모양이니까 컵이지 뭐. 두 번째는 A 교 B. 이거는 선생님 때는 캡이라고 읽죠. 모자. A 캡 B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필요 없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건제시법으로 얘기해 줄게. 얘는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집합이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거든. 근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얘는 합해라 이거야. 합해라. 두 개의 집합을 합해라. 두 개의 집합을 합하라는 얘기는 두 개의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들을 다 합쳐라 이거야. 그러면 합치게 되면 같이 갖고 있는 원소도 있을 테고 같이 안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원소들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집합의 원소를 표시할 땐 중복을 하니 안 하니?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요, X를 원소로 갔는데 이 X는 A집합의 원소, 그 다음에 B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접속사가 중요해. 여기에 들어가는 접속사는 또는이야. 또는이라는 말은 뭐지? 여기에만 포함되거나 여기에만 포함되거나 아니면 둘 다 포함되거나 하는 원소들은 다 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됐니? A 합 B, 얘도 집합이야. 새로운 집합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면요, A 집합이 있고 여기 B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바깥에는 A하고 B를 다 포함하는 무슨 집합이요? 이게 무슨 집합이요? 에헤이, 전체 집합이라고 일컫는다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영역이 1번, 2번, 3번, 4번에 이렇게 영역이 있어. 그지? 그러면 이 A 합 B에 해당되는 영역은 몇 번이냐면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의 영역에 해당되는 원소들은 다 포함하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얘는 이제 읽어줄 때 이거 합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얘는 읽어줄 때 교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이걸 합집합, 이거를 교집합 이렇게 읽어요. 이거 인성에는 알아 이 자식아. 너만 처음 듣는 거잖아. 인성 알지? 합집합과 교집합. 어이 그래. 자, X가 A에 속하고 X가 B집합에 속한다. 근데 여기에 들어간 접속사가 중요해. 여기는 그리고야. 그리고와 또는의 차이는 알지? 누가 더 큰 범위를 의미하는 거지? 또는이 더 큰 범위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A와 B가 같이 갖고 있는 원소만 갖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몇 번에 해당되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그렇지, 3번. 얘는 3번이야. 자, 세 번째 A 차 B. 뭐라고 읽는다고? 차. 마이너스로 읽지 말고 차라고 읽어줘. A 차 B. 이걸 차집합이라고 해. 그러면 얘는 어떤 원소냐? X가 A에는 포함되고 X바 X는 B집합에는 포함 안 되는 여기 2고예요. 2고. 아셨습니까? 그럼 여기에 몇 번에 해당되는 걸까요? 이 얘기는 A가 갖고 있는 집합의 원소가 있는데
B가 갖고 있는 집합 중에 A가 갖고 있는 집합의 원소를 빼고 나머지의 원소를 갖는 집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몇 번이야 여기서? 그렇지, 2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C는 여기에서 컴플리먼트리의 이니셜이야. 이걸 여집합이라고 읽어. 무슨 집합? 여자 집합이 아니라 나머지 여자예요. A를 제한 나머지 얘기하는 겁니다. A를 제한 나머지 부분.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X바 X는 전체 집합에는 포함되고 X바 X는 A 집합에는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얘기하면 몇 번에 해당되는 영역? 그렇죠. 1번입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의 연산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게 어떤 원소를 포함하는 건지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해당되는 원소를 찾아나가는 연습만 하면 돼. 오케이? 됐니? 네. 자,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이 연산의 이 표현 중에서 차집합 있지? 이 차집합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A차 B는 좀 더 다양한 이 연산의 표현으로 좀 이해를 해줘야 돼. 봐봐. A차 B는 2번 부분이지. 근데 2번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자, A 잘 들어. A에 들어가. 이고는 교집합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여의 표현이거든. 그래서 B의 여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 차집합이 나오면 D의 집합 있지? D의 집합에 열을 붙이면서 교로 연결하면 돼. 알았니? 얘들아, A차 B하고 B차 A는 같지가 않아. 같지 않다. 너희들 뺄셈은 서로 바꿔서 하면 안 되지. 5 빼기 3하고 3 빼기 5는 다르지.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A 합 B나 B 합 A는 똑같아. A 교 B나 B 교 A는 똑같아.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또 하나 봐봐. 무조건 차집합이 나오면 무조건 교한 다음에 뒤에 있는 집합에 열을 갖다 붙이라고. 오케이? 얘는 표현은 이것과도 같아. 이것과도. 그럼 얘하고의 자리 바꾼 다음에 이렇게 다시 거꾸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얘는 봐. A 합 B 부분이 몇 번이라고 그랬어? 2, 3, 4번이지? 네. 2, 3, 4번 중에서 뭐를 빼면은 얘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겨? 3번, 4번이지? 맞니? 네. 3번, 4번. 뭐를 빼면 돼? 뭐를 빼면 돼? 3번, 4번. 그냥 B를 빼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도 생각해봐. A 합 B, 그 다음에 또 교 B 여 해도 되겠지. 차 나오면 교 열어 붙이라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A에서 뭘 빼면 될까? 몇 번 부분 빼면 돼? A에서 몇 번 부분을 빼도 얘가 나올까? 3이 뭔데? 3이 뭐야? 3이 A 교 B 부분 아니야? 이렇게 고쳐도 된다. 근데 또 차 나왔지, 차집합 나오면 A 교한 다음에 뒤에다가 뭐 붙이라고? 여 붙여도 돼요. 이건 덩어리로 있어도 새로운 하나의 집합의 표현이야, 이거는. 그래서 여로 바꿔도 상관없다고. 어떻게 알겠어? 기억해둬라. 그래서 차가 나오면 이런 거야. 네모, 이게 어떤 덩어리로 이루어진 연산이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세모의 여로 고칠 수 있다. 됐니? 자, 이게 집합의 연산입니다. 그러면 이 집합의 연산들을 이제 처리해 나갈 때 지켜야 될 매뉴얼이 있어. 그게 바로 연산 법칙이라는 내용이야. 연산 법칙. 자, 이 연산 법칙은 기본적으로 고등수학의 모든 단원에 해당되는 연산 법칙에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법칙이냐면 교환 법칙이 있답니다.
어느 단원이든 연산법칙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연산법칙이 교환법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환법칙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있어. 근데 결합법칙은 중요하지 않아. 왜 중요하지 않냐면 들어. 결합법칙은 왜 중요하지 않냐면 다 성립해. 어느 단원이든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 세 번째 분배법칙. 분배법칙도 그닥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표현하는 연산에 대해서 의미는 알아둬야 돼. 자, 얘기하자면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 연산을 기준으로 위치를 바꾸는 거지. 위치를. 그래도 얘는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교집합하고 합집합은 성립해요. 뭐가 성립해요? 무슨 법칙이?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근데 아까 성립하지 않은 연산 무슨 집합? 차집합은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 얘가 교나 합이나 이건 성립하지만 차는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은 얘가 적으니까 성립하지 않은 얘를 기억하는 게 낫지. 자, 결합법칙을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냐? 2 곱하기 3 곱하기 4. 결합법칙을 얘기할 땐 반드시 항이 3개 이상이 주어져야지 결합법칙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 결합법칙은 항이 3개에다가 반드시 동일한 연산이 돼. 여긴 곱하기면 여기도 당연히 곱하기야 돼. 곱하기 더하기 이런 건 안 돼. 결합법칙을 설명할 땐. 그러면 결합법칙은 연산하는 순서의 바꿈이야. 그래도 얘는 성립하잖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A 교, B 교, C. 3개의 집합에 교집합한 거지. 결합법칙을 얘기할 땐 3개의 집합이 등장하고 사용하는 연산은 똑같아야 되는데 얘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C집합과의 교집합의 원소를 찾나 얘를 한 다음에 A하고의 교집합의 원소를 찾나 그 결과는 같더라 이거야. 물론 여기는 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합이어도. 알았죠? 차집합은 안 돼요. 자, 분배법칙. 분배법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항식의 전개하고 똑같습니다. 전개나 인수분해.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분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합 B를 찾은 다음에 C하고 교집합을 구하나 아니면 A, C 연결은 교로 그 다음에 B, 교, C 연결은 합으로. 이게 분배법칙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말 그대로 얘들아 A 더하기 B 뭐 이렇게 C 이거 어떻게 고쳐? AC, BC의 합으로 해도 이거와 똑같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고치는 것만이 분배가 아니라 얘를 거꾸로 이렇게 고치는 것도 분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오는 과정만 보지 말고 가는 과정도 생각해줘야 돼. 얘를 얘로 고치는 것도 분배야. 그러면 인수분해하듯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인수가 뭐니? C지 C. 그럼 C로 묶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이해돼? 자, 그래서 분배법칙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A 차, B 차, C. 보세요. A 차는 뭘로 고칠 수 있다고? 교, B의 여. 그리고 또 차 나왔어. 또 C의 여.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얘는 또 가로를 풀어서 A 교 C 여. 또 교, B 여 교 C. 이게 분배법칙이야. 그러면 또 여기가 교 여 나왔잖아. 그럼 얘는 A 차 C 이렇게 또 고쳐도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가 익숙해져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수학에 대한 연산법칙의 대표적인 내용들이야. 3개가. 언제나 연산법칙을 한번 떠올려야 될 게 무슨 법칙? 교환, 결합, 분배란다. 이거는 단 집합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야. 됐니? 그런데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집합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이 있어요. 집합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이 바로 뭐냐면 드 모르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드 모르간 법칙. 좀 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건데 드 모르간 법칙. 물론 수학자 이름이겠죠. 뭐라고? 드 모르간 법칙. 이건 뭐냐면 반드시 여집합이 표현돼야 돼. 그러니까
A 합 B 여. 이게 합이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여가 있죠. 여가 있으면 얘는 가로를 풀을 때 여가 없는 건 여가 붙고 여가 없는 건 여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합은 다시 교로 바뀌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A 합 B의 원소를 찾은 다음에 그거의 여집합을 구하나 A의 여집합의 원소 B의 여집합을 구한 다음에 교집합을 구하나 그 결과는 같다 이 말이야. 증명 생략할게. 알았어? 자, 여기가 만약에 교면은 여기가 뭐가 되고? 합이 된다 이거지. 됐니? 자, 그런데 A 차 B의 열을 구하라 그러잖아, 얘들아. 여기서는 열을 이렇게 붙여놓을게. 아이, 이렇게 할게. 그러면 차 나오면 교열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드모랑 없지. 여가 없지. 여가 없는 건 열을. 여가 있는 건 열을 띄면 돼. 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거든. 여집합의 여집합은 원래대로거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로 다시 바뀌거든. 그리고 여기는 뭐야? 합으로 이렇게 바뀌면 되죠. 자, 이거는 집합 2개에 대한 드모란 법칙이 아니라 3개여도 됩니다. 3개여도. 근데 여기는 여기는 그런 건 안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다? 다 열을 붙여서 나오면 되죠. 그리고 여기 다 뭘로? 교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오케이? 네. 자, 5번째 마지막 흡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이런 용어들을 반드시 외워야 되느냐? 이 용어를 외우는 이유가 뭐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지. 그지? 자, 그러면 흡수 법칙은 뭐냐면 자, A 반드시 2개의 집합 중에 하나는 2번 써야 돼. 자, 머릿속에 떠올려봐. A 합 B. A 합 B는 몇 번이야? 2, 3, 4지. A는 몇 번이야? 아이, 저거 봐봐. 몇 번이야? 2번, 3번이지? 그럼 2번, 3번하고 2번, 3번, 4번하고의 교집합 같은 공통부분은 몇 번이야? 2, 3이지? 그러니까 얘는 A로 흡수가 되지. 이래서 흡수 법칙이야. 자, 여기서 뭐가 2번 쓰였어? 그러면 걔는 A로 나와. 대신에 여기 교합. 얘는 바꿔도 돼. A 곱이 몇 번이야? A 곱이 몇 번이야? 3번. A 몇 번이야? 2, 3. 합치면 2, 3이지. 이게 흡수 법칙이야. 오케이? 자, 흡수 법칙은 뭐라고? 2번 쓰인 거. 2번 쓰인 집합. 그리고 얘는 교합, 합교. 구별됩니까? 이렇게 해서 연산법칙 몇 개요? 5개 있다 이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히 적용해가면서 집합들을 다뤄나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시간이 없네, 젠장.